일생 동안 가장 많이 움직이는 신체 부위는 어디일까? 아침에 눈을 뜬 후 잠자리에 들 때까지 잠시도 쉴 틈이 없는 손이다. 그런데 생활 속 부주의로 인해서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우리나라에서 유독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데, 특히 손은 다른 신체 부위보다 관절이 작고 중요한 혈관이 매우 많아서 치료가 가장 까다로운 부위. 때문에 사고 시 응급 조치와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고로부터 당신의 손가락을 지키는 방법, 지금 헬로 닥터에서 공개합니다. 네, 일상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다양한 질병 또 증상들을 살펴보는 헬로 닥터 시간입니다. 자, 매주 월요일은 양방을 통해서 함께하는 시간이 될 텐데, 오늘은 수지 접합이라고 하는 손가락 재건 수술에 있어서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이죠, 정형외과 전문의 권기두 선생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손가락 절단 사고라고 하면 평소 잘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사고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환자분들께서, 손가락 다치신 환자분들께서는 뭐 수지 절단이나 손가락 사고에 대해서 평소에 자기가 뭐 손가락이 절단될 것이라든가 손가락 다친다든가 이런 뭐 예상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가락 절단이 나랑은 전혀 무관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손가락 이제 한마디가 예를 들어서 없다 했을 때, 이런 경우가 이제 뭐 일상생활에 크게 뭐 영향을 생활에 많이 불편하겠느냐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근데 손가락 한마디가 없다 그래서 일상 생활하는데 크게 불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환자분들께서는 예를 들면 이제 다른 사람이랑 악수를 한다든가, 예. 악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항상 손가락을 숨기게 되고 주먹을 쥐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 보기에는 손가락이 괜찮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손가락이 한마디가 없다든가 그런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관절이라든지 척추라든지 아니면 당뇨라든지 이렇게 만성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질환에 대해서는 자기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기 때문에 평소에 병을 알아본다든가 아니면 어떤 예방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할 수가 있는데, 손가락 사고에 대해서는 평소에 전혀 예상을 못 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그런 걸 또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예, 예. 또 이제 과거에는 또 손가락이 절단된 채로 이렇게 절단이 되면 이것을 포기하고 그냥 손가락이 없이 많이 살았지만, 예. 지금에는 이제 환자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절단된 손가락이라도 무조건 이렇게 붙이고 재건하려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일단 그 손가락 절단 사고라고 하면 안전사고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안전사고의 종류들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과거에는 이제 일을 하시다가 산재사고에 의해서 손가락이 이제 절단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 하지만 현재는 그런 이제 사고 건수가 많이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예. 이제 작업장이 안전이 더 우선시되고 기계 자동화가 된다든지, 그래서 이제 작업장에서 손가락 사고의 이제 발생률은 줄어들고 있지만, 예. 이제 가정이나 일상생활에서 이제 부주의에 의해서 손가락 사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특히 이제 어린이들,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애가 이렇게 문을 세게 닫았을 때, 예. 작은 애가 손가락이 이제 문에 끼어가지고 손가락이 절단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른들 이렇게 이제 러닝머신 같은 거 할 때 벨트에 손가락을 낀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을 세게 닫는다, 그러니까 문에 손가락을 낀다든가 아니면 차 문을 세게 닫으면서 그렇죠. 손가락을 끼는 경우, 그런 경우에 또 많이 절단되고, 안 그러면 이제 상해 서로 싸우다가 손가락을 물어 뜯어가지고 예. 절단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해로 이렇게 자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 농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운기 같은 거 벨트에 또 손가락 끼어서, 아니면 경운기 전복 사고라든지 그렇게 해서 손가락이 절단된다든가 그런 경우 많이 있고, 요즘 최근에는 이제 구제역 이제 방제 작업 도중에 또 벨트에 손가락 끼어서 손가락이 절단되는 분들이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게 되면 접합 수술을 받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접합 수술 어떤 수술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수지 접합이라는 것은 이제 손가락이 완전히 절단되었다든가 아니면 절단이 완전히 안 되었지만 혈액순환이 안 돼서 피가 안 통하는 상태일 때 이제 수술로서 손가락을 다시 붙이는 그런 수술입니다. 예. 그래서 손가락 붙인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뼈만 붙인다든가 아니면 피부만 봉합한다든가 그런 게 아닙니다. 네. 이렇게 이제 현미경을 보면서
현미경은 이제 10배에서 25배 정도 이제 배율을 가진 현미경을 보면서 옛날에는 이제 혈관 두께가 1mm까지 연결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기술도 발달하고 기계도 발달하고 해서 최근에는 0.5mm 이하 혈관, 0.3mm까지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 신경을 봉합하는 그런 수술인데요. 그래서 순서로 보면 이제 먼저 뼈를 먼저 봉합하면 뼈를 핀이나 아니면 쇠판이나 이런 걸 해서 연결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손가락을 움직이게 하는 건이 있습니다. 힘줄 연결해서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혈관, 동맥을 연결해서 피를 통하게 하고 또 신경을 연결해서 감각이라든지 이런 신경을 돌아오게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피부 연결 꼬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일단 혹시 이런 수술을 하지 못할 정도로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생각하기 싫지만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웬만하면 대부분의 이제 절단된 환자는 병원에 오시면 웬만하면 90% 이상 이제 수지 접합 수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간혹 가다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손가락이 절단됐는데 다른 동반 손상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갈비뼈 골절이 있다든가 아니면 내장 기관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생명이 위독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생명이 위독한 그 수술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손가락을 이제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하.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단된 부위가 너무 이게 심하게 이렇게 압계상을 받아서 납작해졌다든가 너무 조직 손상이 심하다든가 아니면 너무 오염된 물질이 너무 심해서 붙였을 때 감염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재절단이 이제 예상이 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안타까운 경우가 이제 대부분 환자분들 이제 다치고 나면 이게 수지 접합하는 전문 병원이 어디인지 대부분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관절이나 척추는 평소에 자기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네네. 수지 절단에 대해서는 평소에 별 그렇게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병원을 여러 군데 거칩니다. 대부분은 작은 병원 갔다가 작은 병원에서는 또 대학병원을 보냈다가 대학병원에서는 또 못하니까 또 다른 병원 이렇게 다른 병원 거치다가 시간이 늦어가지고 수술을 못하는 경우가 이제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예를 한번 들어보면 하지만 늦게 오더라도 이렇게 냉장 보관을 잘하면 이게 시간이 좀 늦춰지더라도 수지 접합 수술이 가능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중국에서 제 환자 중에 중국에서 다쳤는데 이제 중국도 내륙에서 다쳤습니다. 내륙에 다쳐가지고 비행기 타고 공항까지 오는데 하루가 걸리고 다시 또 한국까지 오는데 이틀이 걸려서 왔지만 또 냉장 보관을 잘했기 때문에 또 접합 수술을 해서 성공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연결지어서 응급조치가 역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 싸움에 돌입하게 될 텐데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 이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응급조치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손가락이 절단되고 나면 손가락 이제 허혈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손가락이 절단돼서 피가 이제 차단이 되고 나서 됐을 때부터 손가락 이제 재접합 수술해서 피가 개통되는 시간까지 그 시간 허혈 시간이 피가 이제 차단된 시간인데 그게 상온에서는 손가락 같은 경우 8시간 팔다리 같은 6시간 이내에 수술을 해야 되고 그게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그 성공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냉장 보관을 잘하게 되면 12시간이 지나도 수술이 성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당했을 때 병원에 오기까지 어떤 응급 조치를 해야 되는지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절단된 부위는 붕대나 수건 등으로 압박하고 지혈한 다음에 출혈을 막기 위해 절단된 부위를 높이 올려줍니다. 그 다음은 절단되어 떨어진 부분은 미세 조각이라도 모두 모아서 깨끗한 천이나 꺼즈로 싸고 다시 큰 수건으로 싼 후 비닐봉지에 밀봉해야 합니다. 만약 절단 부위에 오염이 심하다면 식염수로 세척해주면 좋지만 사고 시에 경황이 없거나 식염수가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바로 깨끗한 수건에 싸주셔도 되겠습니다. 절단되어 떨어진 부분은 가능한 빨리 4도씨 냉장 상태로 보관해야 하는데요. 얼음과 물을 1:1 비율로 용기에 담고 그 안에 비닐봉지에 밀봉한 다음에 절단 부위를 함께 넣어줍니다. 그리고 난 후에 가능한 빨리 전문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응급조치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의해야 할 점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소개해 주시죠. 네, 간혹 가다 보면 이게 냉장 보관을 한다는 게 이제 절단된 손가락을 얼려서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얼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관해 오실 때 얼음에 손가락을 이렇게 직접 안 닿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거 이제 소독한다고 이제 소독약에 아예 그냥 손가락 담가서 온다든가, 뭐 알코올에 담가서 온다든가 이런 것도 피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절단되고 나서 그 이제 피가 차단된 시간이 뭐 가능하면 6시간 이내에 이제 수술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 6시간 이내에 가능한 병원에 오시는 게 좋고, 안 그러면 그보다 더 늦을 경우에는 냉장 보관을 잘해서 12시간까지도 냉장 보관을 잘 한다면 그렇군요. 접합 수술이 이제 가능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 접합 수술을 받게 되면 이후에 재기능을 할 수 있을지 또 흉터는 남지 않는지 이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네. 수술의 성공률은 뭐 일반적으로 이제 뭐 미국 정형외과 교과서는 뭐 숙련된 그 수지 접합 의사는 8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뭐 사람에 따라 틀립니다. 한데 이제 절단 부위가 깨끗한 경우는 95%까지 성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단되었을 때 뭐 초기 대응만 잘한다면 얼마든지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옛날에는 이제 뭐 단순히 손가락 붙이는 거에 만족했지만 지금은 손가락 이제 기능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손가락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손가락 이제 살리고 나서 얼마나 기능이 회복되느냐, 그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흉터라든지 아니면 뭐 약간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2차 수술로서 이제 뭐 흉터도 없앨 수도 있고 아니면 손가락 이쁘게 미용적으로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수술 후에는 어떤 물리치료를 통해서 이 손가락 재활 훈련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한데요. 네. 이제 접합 수술 이제 이후에 손가락이 살고 난 다음에 손가락 기능을 얼마나 회복시킬 것이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물리치료가 되겠습니다. 물리치료는 이제 뭐 교과서에는 뭐 2주에서 3주 아니면 3주에서 4주 이렇게 3주쯤에 하는 게 좋은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능한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빨리 하는 게 좋아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주일째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제 화면을 통해서 어떤 물리치료가 하고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레이저입니다. 레이저는 이제 그 상처 부위에 부기를 가라앉히고 통증도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저를 하면서 손가락 이제 운동도 조금씩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손가락 운동도 좀 좋아지겠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이제 저희 회사 쪽에서 이제 기계 쪽에서 이제 다쳤고요. 거의 중간 정도 잘렸는데 찌릿찌릿한 느낌 정도. 그리고 이제 사람이 만지면은 감각이 조금 있는 정도입니다. 자, 지금 뭐 이렇게 다양하게 살펴봤는데 일단 그 수술 후 물리치료를 만나본 환자까지 만나봤습니다. 역시 손가락 절단이 상당히 위험한 사고고 사고를 당한 이후에 조치까지 상당히 그 시간도 중요하게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손가락 접합 수술의 국내 최고 권위자이신 권기두 선생님과 함께 다양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